대출이 거절됐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행정적 결과 통보일 뿐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 잠을 줄여가며 버텨온 노력, 그리고 내일을 꿈꾸게 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다는 공포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의 거절은 단순한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이 사장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약 38억 원의 모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존 대출이 18억 원이 신협에 있었으며 두 곳의 은행들에서 거절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장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서류 뭉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를 틈틈이 보는데 팀장님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도 안 된다고 하면 저 그냥 다 놓으려고요. 이미 세 군데서 소득 증빙 부족과 배우자, 사별로 인한 사업성 악화라는 말로 부결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먹고 자는 시간 아껴가며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걸까요? 사장님, 잠시만요.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 안의 진짜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은행은 종이 위에 찍힌 숫자를 먼저 보지만 저는 그 뒤에서 돈이 실제로 어떻게 도는지 그 길을 봅니다. 아직 끝났다고 말씀드리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게 무슨 호강하려고 빌리는 확장 자금이면 저도 이렇게 안 매달려요. 이건 제 목숨 줄이고 우리 가족들 생계가 걸린 생존 자금입니다. 진짜 다른 방법이 있긴 한 겁니까? 방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사장님이 지금까지 혼자 청소하고 손님 받으면서 장부에 차마 적지 못했던 그 현금의 흔적들,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하나 다 찾아낼 겁니다. 딱 3일만 저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시죠.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대출, 즉 생존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36개의 객실을 갖춘 이 소중한 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장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잡고 구조를 바꿀 것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현장의 진실, 숫자가 가린 노동의 가치와 숨겨진 수. 사장님의 사업장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36개 객실 규모의 모텔이었습니다. 7호선 역세권 1분 거리의 입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주변 유동인구도 확실했고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긴 했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 은행들은 이곳을 수익성 없는 사업장으로 낙인 찍었을까요?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비극적인 노동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인건비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파트타임 직원 1명과 본인 이렇게 2명이 모텔의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객실 청소를 하고 낮에는 온라인 예약을 관리하며 밤에는 직접 프런트에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 48시간처럼 일하는 소위 몸으로 때우는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초인적인 노동은 역설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독이 되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 보니 매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증빙 자료를 챙길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특히 숙박업의 특성상 현금 결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소중한 현금 수익들이 공식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 30년간 모텔을 함께 운영해 오신 배우자께서 1년 전에 돌아가셔서 대부분의 모든 업무나 가정살림까지 사장님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은행의 눈으로 보면 이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출 과소, 카드 매출 위주의 신고로 인해 실제 현금 유입량보다 서류상 수익이 현저히 낮게 잡힘. 두 번째, 운영 리스크 과다, 1인 운영 체제의 불안정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향후 매출 감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세 번째, 상환 능력 의심. 신고된 소득 대비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부담이 커서
추가 대출 한도가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제 판단은 달랐습니다. 은행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죽은 숫자만 보았을 뿐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숨겨진 사장님의 땀방울과 실제 현찰이 오가는 흐름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부족했다고 확신했고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흐름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의 재구성,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고도의 기술. 저는 사장님께 부탁해 최근 2년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이 없는 입금 내역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입출금 내역의 항목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 무의미해 보이는 숫자들의 나열 사이에서 저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퇴실 시간, 그리고 주말이 지난 월요일 오후 특정 금액대가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하는 숙박업 고객들의 전형적인 현금 결제 흐름이었습니다. 이 금액들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연 단위로 환산하자 사장님이 공식적으로 신고했던 매출액의 약 35에서 40%에 달하는 거대한 숨은 소득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이 내역을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심사역은 설명되지 않는 숫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금융 논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12개월 이동평균 매출액 도출. 단순히 특정 달의 고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의 흐름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증명했습니다. 요일별 시즌별 매출 변동성 분석, 주말과 평일,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매출 차이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현재의 현금 흐름이 우연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비용 구조의 체에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1인 운영의 특성을 활용하여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업종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매출은 적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남는 돈은 훨씬 많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것입니다. 주변 상권 대조 데이터, 해당 지역의 객실 점유율과 평균 객실 단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 모텔이 가진 잠재적 가치가 현재 평가액보다 높다는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논리가 되었습니다. 이 논리는 금융기관의 평가를 저소득 사업자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된 우량 사업자로 180도 바꿔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채의 체질 개선, 긴급 처방. 매출 구조를 재정리한 뒤 제가 주목한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부채의 구성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총 부채는 약 18억 원 수준이었는데 단순히 총액만 보면 감당 가능한 수준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혹은 은행 문턱이 높아서 빌려 썼던 총액 3천만 원의 카드론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분 전체 자산이 40억 규모인데 18억 부채의 카드론 3천만 원이 무슨 큰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으나 이것은 금융 생태계에서는 치명적인 흠입니다. 금융권 심사역들에게 카드론 사용 이력은 현재 이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이 최악에 달했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론 때문에 사장님의 신용 점수는 700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순위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이 카드론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필요한 담보대출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카드론을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담보대출이 없어서 부도나게 생겼는데 3천만 원 갚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 카드론이 사장님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바리케이드입니다. 이걸 치우지 않으면 어떤 은행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설계해드린 햇살론으로 이걸 먼저 덮으세요. 이 바리케이드를 치우는 순간 1억 5천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이 열릴 겁니다. 저를 믿고 제 설계대로 따라오십시오. 제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고금리 카드론을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인 사업자 햇살론으로 대환하여 부채의 질을 개선하자 신용평가 알고리즘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700점대였던 신용 점수가 불과 2주 만에 850점대로 반등했습니다.
이는 대출 불가 판정을 받는 저신용자에서 1금융권이 선호하는 우량 고객 등급으로의 화려한 폭기를 의미했습니다. 반전의 결과 생존 자금에서 성장 자금으로의 도약. 모든 구조 설계가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던 매출을 숫자로 증명했고 신용의 발목을 잡던 부채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은행 심사대에 섰을 때 결과는 처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18억을 대환하고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요청하셨으나 기존 대출 18억 원 전체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 조건과 더불어 추가 자금 3억 5천만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 원했던 금액보다 무려 2억 원 더 많은 자금이 확보된 것입니다. 자금이 확보되자 사장님의 행보는 거침없었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고도화, 노후화된 주차장 공간을 정비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외관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절감 시스템, 로비에 무인 키오스크와 무인 카페를 도입하여 24시간 상주 인력 없이도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족 경영 체제,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던 구조에서 벗어나 장성한 둘째 아드님이 운영에 합류하며 젊은 감각의 마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뒤 제가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했던 프런트에는 활기가 돌았고 사장님의 얼굴에서 예전의 그 처절한 절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한 매출은 자금 투입 전 대비 무려 142%가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팀장님,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견뎌온 고통스러운 시간과 다시 살아난 사업이 주는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사업을 살리는 3가지 금융 구조와 원칙.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금 조달이 막혔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조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1번 서류의 가시화. 은행은 당신의 성실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입증된 기록만 평가합니다. 보이지 않는 매출을 은행의 언어로 번역하여 숫자로 증명하십시오. 2번 부채의 질적 개선. 부채의 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채의 질입니다. 신용 점수를 갉아먹는 고금리 단기 부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대출의 시작입니다. 3번 논리의 일관성. 왜 이 돈이 필요한지, 이 돈이 들어왔을 때 매출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십시오. 은행은 상환 가능성을 사는 곳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많은 사업자가 은행 문턱에서 좌절하며 세상을 탓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내 신용이 낮아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천 명의 사장님을 만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안 나오는 대출은 없습니다. 다만 나오게 만드는 구조를 모를 뿐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쓰레기를 만들고 누군가는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숫자에 갇히지 마십시오. 숫자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구조는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이미 한번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혹은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포기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사업이 대출이 안 나올 구조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비즈니스 운명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담긴 사업이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 때문에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구조를 보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유리하게 받는 실전 적용 가이드. 팁 첫 번째, 매월 발생하는 현금 매출을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 일정한 시간에 입금하여 기록을 남기십시오. 팁 두 번째,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단 100만 원이라도 신용 점수에 치명적입니다. 대출 신청 전 최소 3개월 전에는 모두 정리하십시오. 팁 세 번째, 대출 심사역에게 줄 자료는 단순 나열이 아닌 성장 그래프와 비용 구조 분석표를 포함한 기획서 형태로 제출하십시오.
제 채널이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자금 조달과 사업 번창을 응원합니다.